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서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러 동네 지명을 접하는데요, 그 동네 이름만 봐도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 대략 짐작이 가는 곳이 있고, 근데 어떤 곳은 이름을 봐도 당최 여기에 왜 이런 동네 이름이 붙여졌는지 좀 애매한 곳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원효로인데요, 저는 이 원효로를 지날 때마다 왜 이 동네에 도대체 이 원효대사님의 이름이 붙여졌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애매할 때는 역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를 텐데, 원효로의 지명을 검색했더니 일제강점기 때는 이 동네가 원정이라는 동네 이름을 사용했고, 해방 이후에 이제 원효로라고 동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945년 11월 경성부 정회연합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서울 행정동 연합회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우리가 앞으로 동네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대략의 안을 만들거든요. 그때 이 원정을 신가, 그러니까 새로운 신의 거리 가짜로 해가지고 뭐 신1가, 신2가, 신3가 이렇게 동네 이름을 바꾸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가라는 게 지금의 이해로 따지면 뭐 한 뉴타운 정도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일제 강점기 때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동네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 동네 이름에서 이 외색을 빼고 원정이라는 이름을 바꾸자고 했을 때 마땅히 이렇게 이름 붙일 게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명 개정이 추진된 건 그로부터 1년 뒤인 1946년의 일인데요, 1946년 8월에 드디어 경성이 서울로 그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의 행정 단위에 대한 개정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 작업을 초대 서울시장인 김영민 씨가 주도를 합니다.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김도태, 황희돈 등 역사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지명 개정의 골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을 동으로, 통을 로로, 정목을 가로 해서 행정 단위명을 바꾸고, 세부 지명에 있어서는 을사늑약 이전에 우리 민족이 원래 사용하던 지명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존중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원정 같은 동네처럼 특히 외색의 지명이 강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위인 선현들의 이름을 빌어와서 민족의 의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명을 바꾸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역사학자분들을 다수 모셔서 작업을 같이 진행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인 선현분들의 이름이 지명에 반영되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이건 지명 개정에 따른 혹시 모를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외색일소라는 명분을 앞에 내걸고, 그 외색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위인 선현의 이름을 따다가 동네 이름을 짓겠다 라는 명분을 앞세우면 지명 개정에 따른 혹시 모를 반발을 피하는데 뭐 이보다 사실 좋은 명분은 없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측면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위인 선현의 이름을 빌어서 동네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충무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그 일본인들의 길을 누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시호인 충무를 딱 이렇게 빌어가지고 뭐 동네 이름을 지었다. 또 을지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살수대첩을 이끈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빌어서 중국인들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충무로하고 을지로처럼 뭐 이순신 장군하고 을지문덕 장군하고 그 동네가 직접 연관이 있진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동네에 새겨졌던 어떤 이미지, 외세 이미지를 한 번에 억누르고 역전시킬 수 있는 지명이 붙기도 하고요. 원효로 같은 경우는 근데 충무로하고 을지로하고는 장명 방식이 조금 다른데, 오히려 그 충정로하고 장명 방식이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정로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죽천정이라고 불렸던 동네인데, 그 일본 공사였던 다케조에 시니치로의 이름을 따서 그 다케조에가 한자로 표현하면 죽첨이거든요. 이 동네가 충정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충정이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서 자결로 순국하신 그 충정공, 민영환공의 시호인 충정을 따서 붙인 동네 이름인데요, 지금 그 충정로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데 그 근처에 민영환공의 그 별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정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민영항공이 자결할 당시에 썼던 칼, 그리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공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의 자택 안 한쪽 방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에 대나무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에피소드이긴 한데, 실제 그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그 대나무를 수습을 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고려대박물관에 기증을 하거든요. 대나무라고 하는 게 민영항공의 충절을 상징하는 심볼이었기 때문에, 죽첨정의 죽자가 대나무 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죽첨정이 아닌 충정로가 됐다라고 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이 원효로도 이 원정의 원자를 매개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의 그 고승인 원효대사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해가, 그 세부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아까 김영민 서울시장이 역사학자분들을 다수 모셔서 지명을 개정하는데 일을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 자문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황의돈이라는 분입니다. 민족사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답답하고 암담하니까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불교사 연구에도 매진을 하셔가지고 해방 이후에는 그 동국대학교 교수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원효대사와 관련한 연구를 남기시기도 하고요. 이 원정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위인의 이름이 적합할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원효대사님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저간 상황을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이 원효로는 이 원효대사님의 행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점들이 고려가 됐는지, 그런 역사적 경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원효로 일대를 잘 아시거나 이 서울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뭘 잘 모르는데 원효로 근처에 원효대사와 관련한 흔적이 왜 없냐? 저기 효창공원에 가면 원효대사의 동상이 남아있다. 보시는 것처럼 효창공원에 이렇게 원효대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동상 뒷면을 보시면 1969년 8월 16일에 세워졌고, 한진의 회장이었던 조중훈 씨가 돈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효로라는 명칭은 1946년에 지정된 거기 때문에 이 동상이 설립된 것보다 거의 20년 앞서서 이름이 지어진 거여서, 어떻게 보면 원효로가 효창공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동상이 여기에 세워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원효로가 도대체 왜 원효로인지를 알아보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